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 중에 값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된 영상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랩뷰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로서 1986년도에 그 제프 코더스키에서 처음 랩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랩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텍스트 기반 언어인 뭐 C나 C++, 파이썬, 기타 등등의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그래픽 기반 언어의 최고의 장점은 직관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최소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를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문법적인 부분에 알아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을 텐데, 랩뷰 같은 경우는 최소로만 아시게 되면은 금방 누구라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랩뷰를 처음 접하신다고 하시면 한번 랩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는 랩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랩뷰에 대한 소개 영상뿐만이 아니고 랩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 한번 찾아서 한번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값스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반드시 인가되셔야 될 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문자열이 되겠고 또 하나는 포맷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기본은 여기서 보면 DBL이 배정도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뭐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값의 데이터 타입을 원하는 출력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포맷 문자열의 변환 코드에 따라 문자열의 시작에 있는 문자를 기본으로 표현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작에 있는 문자만 이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숫자를 내가 미리 입력으로 선언해 놓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출력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는 간단한데요.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 문자열에 다음과 같이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사이에는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문자열에는 %D라고 하면은 이게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문자열의 첫 번째 숫자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포맷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해 준 거고, 자,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값스캔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기본 부분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출력도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했는데, 이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출력
배열을 만들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스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의 값을 얻어내시고, 그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에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 뒤에서는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원소의 개수를 하나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shift 레지스터를 통해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원소를 하나 추출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없애고 다음 원소를 다시 배열 만들기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 값 스캔 함수의 출력 문자열의 길이가 0개, 그러니까 문자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제 while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 5가지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값 스캔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밑에 표현하겠고요. 우선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while 루프에는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값을 스캔하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또 하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문자열 컨트롤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문자열엔 경로에서 자, 문자열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름은 입력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포맷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블록 다이그램으로 오셔가지고 자, 중간에 shift 레지스터의 입력으로는 입력 문자열을 제가 인가해 주겠고요. 자, 포맷 문자열도 자, while 루프에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사용하기 위한 함수인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화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값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값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입력으로 문자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포맷 문자열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는 디폴트는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도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 값 스캔의 출력 값에 대해서 이 뒤에 코드를 짤 건데요. 우선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자, 문자열 길이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자,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제 이용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캔한 데이터는 스캔한 다음에는 구분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자, 라벨 표시하겠고, 자, 문자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잘라낼 때 보면은 옵셋은 자,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길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문자열 길이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 값 스캔 함수의 출력의 문자열의 길이가 0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지를 시키겠고요.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과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0과 같은 경우에는 자, while loop를 정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값 스캔 함수의 출력 값을 자,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값을 아래쪽에 연결하겠고요.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 값에 이 배열 원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아래로 내리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 출력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출력 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입력 문자열과 포맷 문자열 좀 땡기겠고요. 출력 배열도 좀 땡기고, 자, 이 상태에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은 자, 출력 배열을 확인하기 좀 편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소를 좀 줄이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제가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 문자열에는 1, 2, 3, 4, 5라고 하겠고요. 6까지 해볼까요? 그리고 포맷 문자열에는 %d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1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열에 대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원소를 추가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굳이 관련된 자, 기능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복잡한 코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동영상 강의 중에서 또 소개해드렸던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추가 문자열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구분된 문자열을 원디 문자열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주석으로 구분된 문자열을 원디 문자열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입력 문자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그리고 자, 구분 문자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맷 문자를 인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구분 문자를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는 스페이스바죠. 아니면 이거를 지우고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페이스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구분 문자를 스페이스 상수로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 이 부분을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하신 다음에 자, 이 문자열 원소를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은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10진수 자,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이 숫자를 자, 이렇게 출력으로 자, 포르프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아래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도 코딩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출력 배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처리해서 자, 배열을 다 비우도록 하겠고요.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문자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 형태의 출력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랩뷰 2019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 자, 구분된 문자열을 원디 문자열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나올 때는 배열의 원소는 문자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열의 원소를 정수나 아니면 배정도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는 뒤에서 포르프와 문자열을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해 주셔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소개해드릴 함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면은 값스캔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자열을 내가 지정한 포맷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기본에 해당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가게 운영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이 값스캔 함수를 사용하기 적절한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